세상에는 수많은 범죄 사건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은 바로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일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인간의 감정과 관계, 그리고 사회적 문제까지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큰 충격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 역시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으로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던 한 가정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은 14세의 소년이 있었고, 그 소년이 총을 겨눈 대상은 다름 아닌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였습니다. 단 한 번의 말다툼에서 시작된 갈등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 소년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14세 소년의 어머니 살해 사건을 사건이 벌어지기 전의 상황부터 사건 당일의 흐름, 그리고 수사 과정과 그 사건이 남긴 의미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 가족을 보며 평소에 특별한 갈등이나 소란을 목격한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했고,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들은 조용하고 평범한 가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아들을 돌보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아들 역시 학교에 다니며 또래들과 어울리는 평범한 청소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 가족 역시 각자의 일상을 보내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고, 그 누구도 그 집안에서 곧 믿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범죄 사건들이 그러하듯이 겉으로 보이는 평범한 모습이 항상 그 가족의 모든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 역시 처음에는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집 안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두 사람 사이에서 작은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갈등의 시작은 매우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태블릿 사용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나 방식에 대해 제한을 두거나 꾸짖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은 많은 가정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규칙을 정해주고 자녀는 그 규칙에 불만을 느끼며 다투는 일은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 평범한 갈등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말다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격해졌고, 두 사람의 감정 역시 점점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끝났을지도 모를 다툼이었지만 그날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감정은 점점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해갔고, 그 순간 그는 집안에 있던 총기에 손을 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가정에서 총기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집 역시 총기가 집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소년은 결국 총을 들었고, 그 총구는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그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소년이 쏜 총알은 어머니의 머리 뒤쪽을 향해 발사되었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집 안에는 총성이 울려 퍼졌고, 그 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게 됩니다. 총성이 울린 뒤 소년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그가 취한 행동은 분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년은 사건이 자살처럼 보이도록 상황을 꾸미려 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즉,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결국 사건의 또 다른 충격적인 부분으로 남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은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집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마주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이미 숨진 상태의 어머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을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살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과 증거들을 분석할수록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총의 위치, 상처의 방향, 그리고 현장의 여러 정황들이 단순한 자살 사건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집안에 있던 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조사가 이어지면서 사건의 진실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소년은 결국 수사 과정에서 사건에 대해 진술하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총을 들었으며 결국 총을 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관들에게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소년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미국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가정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한순간의 갈등이 이런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가정 내 총기 보관 문제 역시 다시 한번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매우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다툼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단 한 번의 감정적인 선택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분노나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남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미스터리와 범죄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959년 2월 소련의 한 외딴 산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9명의 숙련된 등산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수세 끝에 발견된 그들의 흔적은 단순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텐트는 안쪽에서 찢겨 있었고 그들은 영하 30도의 밤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으며 시신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극심한 저체온증으로 죽었고 누군가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부 손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으며 심지어 일부 시신에서는 방사능까지 검출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급하게 텐트 밖으로 내몰았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 밤 벌어진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